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어제 극적인 중동 2주 휴전 합의 소식이 들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또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니, 분명 휴전이라고 하더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다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본 평화로운 뉴스 속보 뒤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반쪽짜리 휴전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판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팩트 3가지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휴전 합의문에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길래 폭격이 가능했던 건지, 두 번째는 이 상황을 이용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지독한 진짜 속내와, 세 번째, 다시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이 당장 우리 물가에 어떤 폭탄을 던질지, 복잡하게 돌아가는 중동의 체스판과 경제 파급력을 지금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는 지금 이 난리의 진짜 근원, 바로 보이지 않는 합의문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끌어냈다고는 하는데 정작 합의문 원문은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깜깜이 합의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서로 말이 완전 다릅니다. 중재국 파키스탄은 레바논까지 포함이다 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은 이번 합의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비공개라는 틈을 파고든 겁니다. 공식 문서에 레바논은 없으니 우린 계속 때린다는 논리죠. 원문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폭격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팩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그 지독한 속내를 봐야 합니다. 지금 네타냐후는 뇌물수수 같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총리직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전시 상황을 유지해야 재판도 미루고 권력도 지킵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뒤에 자신의 생존이라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팩트는 다시 닫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의 공포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리자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급소죠. 어제 휴전 소식에 잠깐 웃었던 경제가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물가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인 줄 알았던 휴전이 실제로는 더 큰 경제 불안을 가져온 셈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흐름을 읽는 진짜 관전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손절 타이밍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작은 교전이라며 눈 감아주고 있죠. 이란의 수족인 헤즈볼라가 더 약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트럼프가 언제 이스라엘의 팔을 비틀어 진짜 폭격 중단을 명령할지 그 돌변하는 타이밍을 꼭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4월 11일 이란의 노쇼 여부입니다. 모레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마주 앉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폭격에 화가 난 이란이 협상 안 하겠다며 노쇼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협상장에 안 나오면 호르무즈 해협은 더 오래 닫힐 것이고 전쟁은 2주 뒤에 더 크게 터질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입니다. 네타냐후는 2주라는 기한 안에 헤즈볼라를 괴멸시키려 합니다. 공중 폭격만으로는 안 끝나면 레바논에 탱크를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는 순간 2주 휴전이고 뭐고 판 자체가 아예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름값 조금 오르고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는 물류 비용의 수직 상승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배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합니다. 운송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물류비와 보험료가 폭증하죠. 결국 이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물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급망 쇼크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금리의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다시 뛰면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미국 금리가 묶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번 휴전 사태를 보셨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동맹이고 평화고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여실히 보여준 셈이죠. 결국 4월 11일 파키스탄 협상 전까지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2주 휴전은 우리가 바랐던 진짜 평화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수를 준비하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었습니다. 뉴스가 휴전했다고 떠들 때 우리는 그 이면의 빈틈을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의 추가 폭격 여부와 이란의 해협 봉쇄 장기화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4월 11일 파키스탄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희망적인 뉴스도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전반적인 경제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운파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